네. 오늘은 남이 되어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옛날 주나라에 윤씨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경영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재산이 점점 늘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무지 쉴 사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늙은 일꾼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힘이 부족하여졌지만 무자비한 주인은 그에게 일을 몹시 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낮에는 신음하면서 일하고 밤에는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에 골아질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쳐서 밤에 잠이 들 때마다 꿈속에서 임금님이 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는 임금이 되어 호화로운 궁전에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며 연회를 열기도 하고 나라의 정사를 돌보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그야말로 임금의 즐거운 생활을 비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잠에서 깨면 다시 종이 되어 일꾼이 되어 무자비한 주인 밑에서 혹사당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종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자 늙은 종이 말하기를 인생 100년을 사는 동안 낮이 밤이고 밤이 밤인데 낮에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밤에는 한나라의 임금이 되어 즐거운 생활을 누리니 꼭 나쁘지만 않은 것 같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 윤씨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 동안에도 재산을 관리하랴 종을 다스리랴 지칠 대로 지쳐서 밤이 되면 역시 정신없이 걸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꿈을 꾸는데 그는 꿈에서는 남의 노예가 되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였다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남의 노예가 되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매를 맞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했고 잠자는 동안에는 잠꼬대와 신음하면서 밤새 꿈속에서 주인에게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부자로 돌아왔습니다. 윤씨가 이런 어려운 꿈자리를 친구에게 이야기하자 친구가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네는 일꾼들을 혹사시켜서 큰 부자가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자로서 명성을 떨치며 살아가고 있네. 그러나 세상의 자연의 질서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도 행복하고 잠들어서 행복하기 힘들다네 하고 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자는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낮에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분량을 가혹하게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고 자신도 여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밤마다 노예가 되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부자이고 꿈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윤씨는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을 그저 생활하고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윤씨는 낮에는 부자로 살아가고 밤에는 꿈속에서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그저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는 고된 직장인이고 밤에는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형태의 반복된 패턴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현상 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며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어떤 실마리가 제공되어 현실이 나아지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묻혀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을 마저 단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체는 비록 우리의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시각은 나 자신을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 잠시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찰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김상원 기자는 아칭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버 교수가 실시한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2004년 대선을 앞두고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을 나누고 A그룹은 자기 자신이 본인이 투표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였고 B그룹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투표하는 모습을 제3자처럼 바라보는 형태로 상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제3자의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B그룹이 9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A그룹은 72%, 그리고 상상하지 않은 B그룹은 20%의 투표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상원 기자는 의도, 즉 인텐트만을 던져놓은 채 고의 바라보는 행위만으로도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 즉 뱃살에 빠지거나 금연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바라던 부자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1인칭의 시각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연극을 연기하는 모습을 관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본 그 대상은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말이죠.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과학원이 실시한 이중 슬릿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미립자들은 실험자가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가 되고, 물결 파동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다시 파동 물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르며, 이 실험은 구글 동영상 사이트 등에도 여러 채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상원 기자는 와칭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보이는 파동의 형태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순간 돌연 눈의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의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며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인들을 인하여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화를 우리에게서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덩어리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와 한 몸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어오른 화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나와 분리된 화를 바라보면 바로 그 순간 그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한 구름 조각처럼 살포시 화가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부자된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3자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제3자의 시각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바라보면 됩니다. 날씬해진 모습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날씬해진 나의 모습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